네, 현재 양시장 보합권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14포인트 선 0.1% 정도 떨어지는 모양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오늘 또 두산을 비롯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특징주들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 JJLabs 이정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가 약보합권에 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오늘장 코스피 상승 전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코스피가 201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옵션 만기일이 지났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이제 다시 옵션의 만기일까지는 4주의 시간, 약 4주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여전히 콜 프리미엄이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풋옵션과 그 비교를 해봐도 과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반대로 또 베이시스를 봐도 상승은 조금 힘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지금까지 그 외국인의 매수세에 상승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2000선을 넘는 시점, 2000선 시점부터는 기관의 매도세가 무시할 만큼의 수량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코스피는 며칠간의 횡보 뒤에는 좀 하락의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로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세를 예의주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종목별로 좀 살펴보자면 포켓몬고 관련 수혜주로서 지난주에도 한빛소프트가 4거래일 연속해서 크게 급등 양상이 보였었는데 이번엔 또 정부의 지원 사업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으로 작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 OX판으로 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 다 X라고 하셨네요. 정부 모멘텀은 제한적인가 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AR에 대한 그런 새로운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학부모 투자자분들은 다 한 번은 해보셨겠지만 그런 뮤지컬이라든지 뮤지엄 같은 데 가보면은 그 AR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찍어봤을 때 가마가 실질적으로 3D 영상이 되면서 굉장히 AR에 대한 그런 투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한빛소프트가 그러한 굉장히 그 유명한 모멘텀을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집중을 할 때 오히려 조금 비중을 줄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비중 축소의 구간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포켓몬고 관련주로서 다날 또한 이 포켓몬고의 결제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에서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다날에 대한 투자 의견 OX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정민 대표는 O라고 하셨네요. 네, 다날은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뱅고의 지분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의 모바일 인증 사업을 위해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결국 포켓몬고, 지금 굉장히 유행의 바람을 불고 있는 포켓몬고를 통한 실적 과시화는 네.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승의 폭도 다소 적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조금 있다면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그리고 그 차트상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인 조정과 하루 이틀 사이에 횡보가 이루어진 뒤에는 좀 적지 않은 상승이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단 두산기업 그룹주들 4종목이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신세계도 있는데 먼저 두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두산 그룹주들 종목별로 분석해 주시죠. 예, 먼저 두산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두산 엔진, 두산 건설, 그리고 두산 두산 중공업까지 오늘 4개의 종목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2분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출 두산 인프라코어를 봐도 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그리고 두산 중공업은 영업이익이 3조 2,400억 정도라서 그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작년보다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10월 달에 있을 두산 밥캣이 굉장히 이슈인
중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기존에 투자했을 때는 약 3조 원 가까이 투자를 했지만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약 5조 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두산 엔진이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어 쪽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PF라든지 그런 그 대송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 쪽은 약간 보류해 두시고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두산 엔진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주들 4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엔진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의 실적 모멘텀을 좀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산 그룹주에 이어서 오늘 신세계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신세계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OX판 들어주시죠. 세우셨습니다. 네, 이정민 대표 그 이유가 뭘까요? 저 같으면 지금 신세계의 매매를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세계의 실적에서는 명확해 보이기는 확실합니다. 제 생각에 조심스럽게 영업이익은 약 8%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수급상 신세계의 외국인 자금 이탈 이런 부분 조금 우려스러워 보이고요. 거기에 기관의 매도세까지 돌아서는 분위기라 강한 상승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PER을 봐도 평균치보다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당분간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강남, 센턴시티 등의 그 면적 확장한 점포들이 매출에 더욱더 힘을 써준다면 매출 성장의 견인이 되면서 주가에도 좋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조금 매수를 매수의 관점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관의 매도세에 당분간은 조정장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그리고 뉴프라이드에 대해서도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뉴프라이드가 5%대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런지 그리고 투자 의견은 어떤지 OX판으로 먼저 들어주시죠. 네, 갈렸습니다. 안상현 대리는 X라고 하셨네요. 예, 뉴프라이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네. 보였던 테마주였고요. 먼저 뉴프라이드 처음에는 뭐 자동차 부품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뭐 중국 쪽에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바이오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뉴프라이드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 구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고 지금 그 중국이 납입이 완료되면서 상승을 한 5.9% 정도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과연 이 뉴프라이드에 대한 정말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뉴프라이드가 최근에도 상승한 이유가 미국의 이제 대마초라든지 이런 거를 팔아서 그런 것들이 기존에는 제재를 받았지만 현재는 그런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또 상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상의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오늘장은 강세를 보이지만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가볼게요.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해양 플랜트 수주 소식에 강세 흐름입니다.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OX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오라고 하셨네요. 이정민 대표께서 진단해 주시죠. 네, 삼성중공업이 올해 들어서 단 한 척의 선박도 따내지 못했었는데요.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그 컨소시엄을 따돌리고 삼성중공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3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해양 플랜트 사업의 마무리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의 생산 처리 하역 모두를 처리할 수 있는 선박형 그 해양 설비이고 또한 발주한 FLNG는 그 연간 약 300만 톤, 죄송합니다. 300만 톤의 규모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초대형 프로젝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그 실적과 시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업 BEP를 완전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최고의 수주임에는 물론 누구라도 여지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초대형 프로젝트 참여가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투자 의견 O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다 시장의 자세한 종목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주식 과외쌤 NBN골드 장성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